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2일 오후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김형호 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참 자유한국당 후신인 미래통합당의 이 총선 전략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차질의 시작은 뭐 여러 갈래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은 황교안 대표가 탄핵파인 유승민 세력과 손잡고 통합을 추진한 데서부터 뭐가 시작이 흥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계속 하는 게 이게 엇박자로 진행이 되는데, 특히 종로구에 출마함으로써 자신의 선거운동이 더 바쁘고, 지금 미래통합당의 선거 전략은 오리무중이고 공천은 김형호 위원장에게 맡겨놓았는데 거기에 잡음이 생기니까 어제 처음으로 제2를 요청을 했더니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6개 지역의 요청 중에서 2개만 싹 받아들이고 4개는 무시해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서울 강남 병지구는 대치동, 삼성동, 도곡동 일대입니다. 강남 지역 중에서도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그럴까요? 거기에는 누구를 추천해도 찍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이른바 전략공천이란 걸 하는데, 이 말이 전략공천이지 그냥 내리박는 거죠. 그 지역 주민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이 사람 찍어라 하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이제 명령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주민들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전력이 좋고 특히 문재인 정권과 투쟁한 실적이 있다면은 아마 납득을 할 것인데, 생면부지라고 하면 좀 신뢰될지 모르지만은 거의 알려지지 않는 한국 최초 IT 기반 소셜 벤처 창업 인재다. 이런 말이 참 공허하죠. 좋은 말 다 모았습니다. 한국 최초 IT 기반 소셜 벤처 창업 인재라면서 추천한 사람이 김미균이라는 이 CG온 회사의 대표입니다. 대표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하고 여러 사람들이 검색을 해보니까 소셜미디어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명절 선물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리고 행사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것을 알렸다. 그렇다면 이건 친문 세력, 친여 세력이 아니냐. 정체성이 통합당과 맞지 않다는 이런 막 논란이 일고, 신보라 씨는 당의 역량이 검증된 인사들은 추풍낙엽이더니 이제는 정치적 신념도 검증 안 된 후보가 강남벨트에 공천된다. 놀랍고 황망하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더구나 서울 강남병 일부 당원들도 오늘 오전 김형호 공천위원장 자택 앞으로 가서 김씨 공천 철회를 촉구하며 출근 저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형호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소셜 미디어 때문에 제가 하루아침에 문바가 되어 있더라. 전혀 그렇지 않다. 라면서 사퇴를 했고, 공천관리위원회는 뒤늦게 공천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퇴라는 게 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거의 공천이 끝나가는데 이 며칠을 참지 못해가지고 김형호 위원장이 과감한 공천을 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이 정도 가지고 사퇴할 바에야 왜 이 직책, 악역일 수밖에 없는 이 직책을 맡았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욕먹는 게 직업인데 이 정도 맷집도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그동안 김형호 위원장이 보여준 강력한
이미지하고는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지난 1월 23일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했을 때의 풍경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런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 한 분 한 분을 참 어렵게 모셨다. 이분들은 국정 현장, 교육 현장, 사회봉사 현장에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이다. 오늘의 처참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지 각자가 뼈아픈 고민과 철학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다. 이분들을 모시게 된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혁신 공천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자본과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중하게 또 양심에 의해 이 나라의 미래를 되찾고 희망을 주는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공천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기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공천관리위원으로 임명됐느냐. 이 명단을 보면 여기에 조금 문제가 발견됩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이분은 말하자면 금수저에 속하는데 아버지도 국회의원을 했고 큰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고 새누리당 탈당해가지고 다른 정당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인데 기자들의 아주 총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당은 자유한국당은 해체돼가지고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 라는 극언을 해가지고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자유한국당에 애정이 없는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으로 영입이 되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 이분은 이명박 때 법제처장 했던 사람입니다. 이인실 전 통계청장, 최대석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겸 대외부총장, 조희진 전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 은미정 일자리위원회 민간 일자리 분과 전문위원, 최연우 휴먼에이드 이사 등이 임명됐는데 이분들 명단을 보면은 가장 큰 주제인 문재인 정권의 반대한민국 정책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대의 정신과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좀 한가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포부를 밝히는데 아주 고압적이었습니다. 고압적이었어요. 김세연 의원은 불과 67일 전에 수명을 다해서 해체해야 된다고 말한 한국당에서 공관위원을 맡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있었다. 4년 전 새누리당이 망가졌던 20대 총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2016년 3월 조용히 탈당계를 제출했던 김형호 위원장이 백척간도의 위기에 선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천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그 뜻을 거역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김형호 위원장의 설득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세연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의 물리적인 완전한 해체는 실현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위원직의 직무를 맡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불출마의 뜻을 밝힌 취지를 구현하는 차선책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당 내부를 잘 알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부여된 직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공천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 김세연 씨의 생각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보는 게 이른바 중진 의원들을 많이 내보냈어요. 당대표인 홍준표 씨까지 내보내고 현역 국회 부의장도 현역 정책위 의장도 탈락시켜버렸습니다. 공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제가 내보냈다는 말은 당 바깥으로 내보낸 게 아니고 뭐 홍준표 씨는 탈당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공천에서 탈락시켰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아주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별 약점이 없어요. 약점이 없는데도
다선은 안 된다 하는 이런 원칙을 내부적으로 정해놓았는지 밀어내버리고 대신 공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40%의 현역, 40%가 넘는 현역 물갈이를 했는데 나간 사람보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뭔가 장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점이라면은 가장 중요한 게 좌익과의 투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해야 돼요. 유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누적된 이미지가 결국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불만으로서 폭발했습니다. 당시로 돌아가면은 조희진 공천관리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 사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고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정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하게 국민 입장에서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보람이 되겠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 조금 말이 공허합니다. 최윤우 위원은 제가 일하는 곳은 발달장애인과 같이 누구나 알기 쉬운 뉴스를 만들고 정보 소외층의 알 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하는 회사다. 나라를 위한 대의로 김 위원장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다.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석연 위원은 공천 업무와 관련해 황 대표를 비롯해 당에서는 손을 떼라. 저는 개파에 관심도 없고 개파 인사들이 누군지도 모른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국민의 감동을 받아 궁극적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달라. 이건 좀 황교안 대표를 막 무시하는데, 황교안 씨가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는데 공천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하면 됩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공천인데 어떻게 당 대표가 공천에서 손을 뗍니까?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안하무인 같은 이런 행동으로 공천을 하니까 결국 이런 반발을 부르고 김용호 위원장 자진 사퇴로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여기 지금 출범했을 때 공천관리위원회 말 가운데서 단 한마디도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반역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자유투사들을 골라내겠다는 말 한마디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런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떤 사람을 했느냐 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첫째,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정당으로서의 제일 중요한 원칙인 민주주의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말만 하지 말고 그 말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데만 써먹지 말고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적 행동을 해야 되고 가장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를 위한 공천에서부터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했는데 생면부지에 30대 여성 IT 기술자를 아무 연고가 없는 곳에 임명한 식으로 낙하산식으로 전략공천이 말이 전략공천이지 이건 낙하산식 임명입니다. 이걸 해놓으면은 우리가 좌파를 비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번 이 미래통합당 공천은 구시대적 공천입니다. 위에서 공무원을 임명하듯이 밑으로 계속 내려보내는 하향식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향식으로 해야죠. 지역구 주민, 지역구 당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거기서 뽑히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공천하는 게 원칙인데 전혀 그래도 2016년에 김무성 대표가 있을 때 그런 상향식 공천을 상당히 했어요. 그것보다도 더 후퇴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부터 공천관리위원회가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공정하면은 여러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공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김형호 공정관리위원장이 벌려놓은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사퇴 선언을 했는데, 사퇴해서 정말 사퇴할지 뭐 또 다시 또 생각을 바꿀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또한 상당히 경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래저래 지금 미래통합당은 내분으로 지금 투쟁력을,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문재인 지지율이 5%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권 후보로는 황교안 씨가 2등도 아니고 3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반성하고 재정비해야 된다는 말은 원론적으로 맞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이래저래 한국의 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더 마음을 졸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